이번 7차 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변천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손의료보장뿐만 아니라 암진단비라든가 2대 질병 같은 여러 주요 특약 담보들이 시점마다 굵직하게 변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 와중에도 실손의료보장이라는 것은 정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제도 변경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마 우리 컨설턴트 분들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시점마다의 변천 과정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주로 바뀌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만 컨설턴트 분들께서 고객과 상담 시에 최소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게 되면 실손의료보장의 굵직한 변화 과정을 정리를 4단계로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4단계로 정리를 해놨지만 먼저 앞서서 크게 양분해서 2단계로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기점은요, 200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앞전과 그 이후로 보시고요. 그 이후서부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변천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실손의료 보장은 어떻게 고객들에게 보상을 했었는가? 그 주요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총 진료비 기준으로 100% 보상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럴 경우에 중복 보상이 가능했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실손의료보험도 가입돼 있었고 B라는 실손의료보험도 가입돼 있었으면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A에서도 나오고 B에서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지금의 암진단비처럼 중복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비례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례보상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와 산재 사고 시에 발생 치료비에 100% 보상했었다는 것이죠. 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실손의료비 보장 자체가 좀 이렇게 좋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도 드는데요. 이런 것이 2003년 10월 1일서부터 대폭적인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느냐? 그 이후서부터 보상의 쟁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총 진료비 기준으로 100% 보상하던 것을 본인 부담금에 한해 100% 보상하게 됐다. 자, 제가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제가 다시 한번 하나의 도표를 가지고 앞 단계에서의 그 보장의 구조와 그 다음에 뒷단계 지금 말씀드리는 2003년 10월 1일 이후 단계에서의 보장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그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내용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부담금 한해서 100% 보상하면서 이제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게 됐다. 즉 무슨 말이냐? 실제 손해에 난 것만큼 여러 군데 가입됐다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액 난 것만큼을 맞춰서 비례보상 개념으로 주겠다. 지금의 그 실손 보상 체계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비례보상 개념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 자동차나 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발생 치료비의 50%, 과거에는 100%였는데 지금은 50%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자동차나 산재 사고 같은 경우에 50% 보장하는 것조차도 없어졌지만 2003년 10월 1일 이후서부터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이렇게 양분돼서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변화된 과정들은 이미 저보다 더 잘 숙지하고 계실 거란 판단이 들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가 됐죠.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 보험을 다 판매할 수 있게 됐었는데 이때 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통일됐다.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13년 1월 1일자서부터는 이 보통 입원 의료비에서 표준형과 선택형의 비율이 좀 달라졌던 부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정도에서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200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전과 그 이후에 보장의 구조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셔야만 그 부분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3년 10월 2일 이전에는요, 여기 급여와 비급여로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급여와 그 비급여에서 당연히 비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되겠죠? 근데 급여에서 공단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그 다음에 또 개인이 부담이 되는 본인 분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총 진료비 개념으로 100% 보상한다고 했었는데 이 총 진료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와 C를 합쳐서 총 진료비로 받던 것이죠. 반면 2003년 10월 1일 이후서부터는 급여와 비급여, 역시 당연히 비급여는 개인 부담금이니까 여기서 급여에서 나라에서 해준 공단부담금 혹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해줬던 이 부담금은 제하고 나서 본인 분담해야 되는 B와 C를 합쳐서 총 진료비 내지는 본인 부담금 100%를 받다는 것이죠. 즉 결국 어떤 차이느냐, A가 포함됐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이 차이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됐다,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손의료비 보험의 변천 과정 속에서 하나의 표로 이제 보장 내용과 그 다음에 보장의 구조, 그 다음에 갱신 주기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굵직굵직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시점까지는 일반 상해 의료비가 있었는데요. 표준화되기 전까지는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게 있었죠. 자, 지금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그 다음에 통원 의료비, 그 다음에 역시 질병과 상해가 각각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상해 입원 의료비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그냥 상해 의료비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 상해 의료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2004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는 3천만 원에 10만 원 정도 보장하는 그런 실손 의료비가 판매가 됐다가 한때 과도기 단계에서 1억에 30만 원, 여기서 1억이라고 하면 입원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통원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죠. 이렇게 1억짜리의 실손 의료비 보장이 판매가 됐었고 표준화됨과 동시에 5천만 원에 30만 원으로 현행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책으로 바뀌었다. 자, 그런데 1억에서 30만 원을 판매했던 회사들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사 쪽에서 많았었는데요. 손해보험사 쪽에서도 특정 한 개의 회사는 5천만 원에 30만 원 이렇게 판매를 했었지 1억에 30만 원 판매하지는 않았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S화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갱신주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갱신주기가 1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과거에는 5년 단위 또 3년 단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갱신주기가 짧아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인상하는 부분에 압력이 좀 적게 작용하기는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없다는 것이 또 3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것이 우리 고객들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장 분석 단계에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008년 8월까지는 80세 만기가 줄을 이뤘다가 2008년 9월서부터는 100세 만기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의 변천 과정들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상해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해 의료비를 아직도 많은 고객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의 사례를 가지고 상해 의료비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5일에 실손의료비 보험, 즉 상해 의료비가 포함된 그런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A씨가 병원에 통원하여 MRI 촬영 후에 의료비용이 8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상해 의료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A씨는 85만 원을 전액 보상이 가능하더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일반 상해 의료비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당시 일반 상해 의료비는 가입 금액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로 되어 있었고 보통 일반적 실무에서는 다 1000만 원까지 가입을 해 있으셨죠. 상해 의료비가 좋았다라고 많은 고객분들이 이해하고 계시기 뭐냐면 입통은 관계없이 가입 한도 내, 즉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했었고요. 본인 부담금이 없었다는 게 또 하나의 좋은 장점이었습니다. 또 하나 180일 한도 내에서 횟수가 무관으로 보상이 됐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에 12번을 가더라도 상해 의료비에서 보상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우리 증권을 받는데 상해 의료비가 있다라고 하면 상해 의료비의 보장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 1000만 원만 가지고 지금 5천만 원인데 이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가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단정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객께서 1000만 원 한도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러한 어떤 보장의 내용들이 지금 것보다 좋다라고 판단되시면 굳이 해약이나 감액을 유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시라고 해서 이런 변천 과정들을 배운다는 것을 앞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변천 과정들이 진행해 왔는데요. 사실은 중간중간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디테일하게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의 이런 변천 과정들은 경험적으로 컨설턴트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 판단돼서 최근에 이제 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바뀐 실손의료보험의 변화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이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의 실손의료보험이 지금 이제 올해 특히 넘어오면서 이렇게 개선이 됐죠. 자, 기존에는 이제 기본형 안에 다 모든 보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본형 안에 특약을 별도로 빼놓겠다는 거예요. 그 취지는 뭐냐면 과잉 청구나 아니면 과잉 진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면서 실손의료비 보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금융당국들의 의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기본형을 제외한 특약이 크게 세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특약이 우리 보통 도수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종의 물리치료 같은 건데요. 도수 체충격파 증식치료 같은 것들이 특약 하나로 빠졌고요. 자, 두 번째 특약으로 빠진 것이 비급여 주사제, 세 번째 특약으로 빠진 것이 이제 비급여 MRI. 즉 무슨 말이냐?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형에 내가 이 특약 하나, 둘,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필요로 해서 이것만 끼워 넣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립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기본형의 특약 세 가지 자체를 다 붙일 수도 있으면 종전에 보상됐던 체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분인데, 만약에 내가 MRI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특약 1, 2만 넣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내용에는 기본형 또는 기본형 플러스 특약 중에도 1번, 2번, 3번을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존의 실손의료보장에서 좀 보험료 저렴한 효과를 가져가시려고 한다면 개선된 실손의료보장을 가입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특약들이 한도가 설정이 됐어요. 아까 금융당국의 취지가 과잉진료나 과잉청구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에 대해서 보장 한도, 보장 횟수에 대한 한도를 설정해놨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350만 원,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는 250만 원, 비급여 MRI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거는 한도입니다. 보장 금액의 한도고요. 보장 횟수는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는 각각 50회씩, 비급여 MRI 같은 경우는 횟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횟수 제한이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급여 MRI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그런 검사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횟수에 큰 의미가 없겠다 해서 금융당국도 아마 횟수 제한을 없게끔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미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 다 소화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실손의료비 보장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래서 적절한 컨설팅이 될 수 있게끔 변천 과정의 핵심 쟁점들을 잘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